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해운업 부진 여파로 국내 서비스 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서비스 수지가 25억 4천만 달러 적자로 5년 9개월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수지 가운데 특히 운송 수지가 지난 8월 3천만 달러 흑자에서 2억 4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며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해운업 부진의 여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흑자에 힘입어 8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5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올라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든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오르고 한우와 돼지고기 값도 뛰면서 9월에 이어 2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3.4%, 고등학생 학원비도 3% 상승하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통계청은 또 다음 달 도시가스 가격 인상과 국제유가 회복으로 석유류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석 달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며 경제 안정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1.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시장 전망치 50.3을 웃돌 뿐만이 아니라 전월 50.4보다도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중국 공식 제조업 PMI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이 한 달 사이 25% 급등해 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D램 표준 제품인 DDR3 4GB의 평균 계약 가격은 9월 30일 기준으로 1.5달러에서 10월 31일에는 1.88달러로 올랐습니다. D램 가격은 2014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인 지난 7월부터 상승 흐름을 탔지만 지난달 말의 25% 상승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합계 7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상당한 실적 반등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서정덕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인데 시작을 좀 좋게 했으면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작 특히나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까지 풀썩 주저앉았지만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1월 이후에 국내외 불확실성이 워낙에 많다 보니 전문가들도 투자의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께 드릴 좋은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 오늘장, 내일장, 1,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4.6포인트 정도 하락한 200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3% 하락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점은 2003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점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며 201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저점은 1990포인트였고요. 현재는 2003포인트까지 다시금 반환을 한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전 시간에 비해서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변화를 한 모습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12억 원 정도 현재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14억 원, 기관만이 82억 원을 내다 팔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지금은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전일에 큰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62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6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0.5%가량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일중 차트 살펴보도록 하죠. 621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점이 621포인트였고요.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고점은 631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500억 원 이상을 내다 팔고 있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50억 원의 매수, 외국인 역시 479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째 사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과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증권가 오인의 전략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오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짚어드립니다.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코스닥 일단 반등을 노리자라고 주셨는데 오늘 반등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신용 반대 매매 상환 체크 필요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외인 선물 매도의 변동성 확대 예상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자 이렇게도 짚어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지지선 이탈, 그런데 시장은? 이라고 물음표를 던져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 대형주 접근 가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 낙폭 과대한 시장에 대형주 접근해볼 만한 구간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리츠증권증권 전희승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줄 전략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 상환 체크 필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신용으로 이제 매수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매매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반대 매매 물량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진바닥을 좀 확인하는 데 좀 필요한 지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좌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상환이 얼마나 금액으로 되는지, 물론 당일 거가 이제 HTS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은 안 되지만 한 3일자 전 정도까지는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투매를 일으켜서 대량 반대 매매가 좀 나갔을 때 오히려 좀 진바닥이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코스닥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가장 좀 하락이 좀 거셌고 꼭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 대부분의 업종이 코스닥에서는 저가를 깨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00선까지도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좀 하단과 상단을 좀 명확하게 600과 700 사이를 좀 보시면서 오히려 ETF나 이런 전략을 좀 활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견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스권의 상하단 밴드를 아직까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관심 업종을 짚어봐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반도체, 섬유의류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관심 업종까지 함께 꼽아 주실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에서 기중도 많이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장 초반부터 좀 거세게 좀 올라가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미터격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갑자기 에로 관련된 소식이 좀 터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또 급락을 좀 보이는 이런 좀 현상을 지금 막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영진약품이라든지 셀루메드라든지 이런 종목이 갑자기 또 올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을 좀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나타낼 때 또는 이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떤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와 궤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업종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사실 뭐 리코 사태 이후에 그렇게 뭐 크게 그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고 있고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뭐 후공정 업체들은 그래도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 주도 섹터로 다시 한번 또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그런 섹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섬유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좀 보는 좀 종목입니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좀 겨울에 수익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계절성이 있는 좀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뭐 FNF라든지 뭐 화승인더라든지 데코에니, 지앤코 이런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울러서 제가 그 관심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도라는 좀 종목인데 모피회사죠. 예, 4분기가 이제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옴에 따라서 4분기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중국의 홈쇼핑 영향이 이제 사드 영향 때문에 이탈했는데 그게 이제 재개 전망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호실적이 좀 이어나갈 좀 전망이라 배당성의 5%가 넘는 거와 함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섬유 의료 업종 내에서도 뭐 진도라는 종목 좀 관심주를 뽑아봤고요. TP는 7,5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요. 매수가는 6,650원 정도의 부근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300원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 6,610원인데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6,610원이면 제가 이제 매수가 그 부분 처음에 전달했을 때 그 부분보다 오히려 좀 낮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을 골라서 저희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의 컬렉션 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 먼저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매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우수한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종목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대한항공 0.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2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S51 3.2%의 수익률 거두고 있네요. 1위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여전히 우리은행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7.8%의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2시 13분 50초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장마감이 1시간 15분 정도 지금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은 종목 컬렉션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위 수익률입니다. 먼저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이제 새로운 관심 종목 오늘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강종혁 대리의 종목 컬렉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띄워주세요. 네, 먼저 강종혁 대리의 종목 컬렉션입니다. 서한과 S51이 있는데요. 서한은 2.9%의 손실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51은 3.2%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손실이 조금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한 종목은 또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두 종목 다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한부터 좀 AS 해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AS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이 올스톱되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민감한 사안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속해 있는 상황이었고 건설주라는 이유로 사실 낙폭이 조금 과대됐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이라서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2,100원이라는 어떤 손절 라인을 사실 어제는 어느 정도 조금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늘 장 종가에 2,1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홀딩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국면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안정성 뭐 고려했을 때 저는 홀딩 계속 유지할 거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무너지고 나서 코스피가 대안이다 했는데 그 코스피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시장 수익률을 어떤 따라가는 그런 하락세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78,500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독보적인 어떤 강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뭐 힘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 시즌하고 시장 안정이 어떤 찾아오게 되는 4분기가 됐을 때 사실 S-오일은 포트에 담아두신다면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두 종목 다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종혁 대리의 서한과 S-오일 AS를 들어봤는데 두 종목 다 홀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콜렉션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네, 편입일이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6일 한 종목씩 편입을 했습니다. 먼저 서한 매수가 2,250원이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2.9%입니다.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2,100원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떠냐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S-오일 역시 78,500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는 수익률 3.2% 구간입니다. 특히나 4분기에 배당 매력까지 추가가 될 수 있으니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대리님 지금 서한과 S-오일 밑에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종목 더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뭐 최근에 조금 제약바이오주가 안 좋았었는데 네. 사실 뭐 그쪽 산업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쪽 일반적인 어떤 바이오라든가 제약 기업들과는 달리 좀 안구 쪽에 관련된 안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삼천당 제약을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항생제와 함께 순환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고 안약류라던가 처방 위주의 어떤 안과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대형주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임에도 어떤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 안정성이 뒷받침만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편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성장성입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의 2015년 매출을 봤을 때 안과용 의약품이 649억이 판매가 됐는데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뭐 38.4% 지분을 보유한 DHP 코리아와 어떤 시너지가 났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스마트폰의 어떤 사용 확대 그리고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안과 질환은 계속해서 이제 뭐 어떤 유발하기 쉬운 어떤 환경에 놓여질 거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U의 GMP 인증을 획득을 함으로써 삼천당 제약이 3월에 영국 MHRA로부터 무균 저만제 생산 라인에 대해서 GMP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는 유럽 지역의 의약품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인증인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품질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인증을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리는데 다른 후발 주자들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면 이미 3년이라는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 유럽 쪽에서 나오는 매출까지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있는데 현재 미국 수출을 위한 GMP 인증도 준비 중이라서 향후에 이것이 인증이 완료가 되면 미국 시장의 진출, 다양한 형태로도 수출이 가능한 형태인데 직접 진출이 가능하고 어떤 이제 다른 기업을 통해서로도 진출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일단 선진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안과에 특화된 탄탄한 제약사로 진화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은 포트에 오늘 저는 좀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9,900원 선에서 편입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9,300원 제시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3천당 제약, 매수가격 9,9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300원, 예,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9,930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종목 컬렉션까지 숨가쁘게 저희가 1부를 달려왔습니다. 잠시 뒤 2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오늘장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할 건데요. 글로벌 정세 불안, 그리고 11월 증시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11월 한 달 또 증시 전략들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11월입니다. 11월 증시 주요 종목 따라잡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